변상욱 기자. 예. 몇 시에 오셨어요? 저도 아침에 집에서 시내버스를 탈 때는 괜찮았는데 내리니까 역시 또 지난번처럼 비가 쏟아져서 역시 원고를 또 품에다 넣고 혼빵 맞으면서 왔습니다. 또 축축한 원고 들고 오셨어요. 월요일 아침만 되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좀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아니, 근데 원고를 품에 안고 다니세요. 가방이 귀찮으니까 이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해서 원고만 달랑 들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내리니까 비가 와서. 운치 있습니다. 축축한 원고를 저한테 또 오늘 전해주셨는데 여러분의 문자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재산세 올리고 다주택자는 규제하는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을 쓰자는 게 양경일님. 그러니까 이분은 여당의 규제책을 지지하는 분이신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금 어딘가요? 뉴스쇼를 수년 들었어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옳고 논리적인 말을 한다고 느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라는 김효섭님, 김연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아 의원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한국당에서 내보내달라고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 김연아 의원이긴 합니다만 정숙형님, 서울 집값에 관심이 없다가 실수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사야 되는 상황이어서 두세 달 전부터 알아보는데요. 매물이 없을 뿐 아니라 2주마다 1억씩 올라가는데 호가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와, 정숙현님 어느 지역이 이래요? 2주마다 호가가 1억씩 올라간다. 서울 어느 지역인지 좀 보내주시고요. 홍아름님 정말 쑥대밭입니다. 관심 있던 집의 집값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허탈하고 좀 더 빨리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화가 난다. 그러니까 뭐 여당 지지, 야당 지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지금 서울의 집값을 놓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대안이 옳은 것인지 정말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상으로 가야 합니다. 안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요. 변상욱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는 오늘 기자수첩에서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아시안게임에서 전해지는 금메달 소식을 들으시면서 주말을 보내셨을 텐데 또 오늘 있을 축구 얘기도 하셨고.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야겠죠. 아시안게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한창 열리고 있는데 이거 메달만이 전부가 아니다? 예. 아시안게임을 사회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안전하게 치르겠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언을 하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특히 뭐 범죄자들 괜히 거리에 나와서 쏘다니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지난 2달 사이에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람만 77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77명이 경찰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흉악범들을 사살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는 여러 섬과 여러 인종으로 돼 있어서 그렇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각자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다 삼켜버렸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분리 독립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아시안 게임을 맞아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건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비호감으로 존재해왔던 거리의 불황인들, 소매치기 또 인도네시아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오토바이 날치기가 좀 있습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범들 눈에 띄면 총으로 쏘는 거죠. 왜냐하면 7월부터 특별작전에 들어갔는데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거나 경찰을 공격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면 현장에서 그대로 사살해도 좋다. 슈던 사이트라고 합니다. 용의자를 향해 즉각 사격 조치를 허용한다. 이렇게 경찰한테 지시가 간 거예요. 세상에. 본래 인도네시아 경찰이 총 좀 마구 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숨지기도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64%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달 사이에 77명이 숨지는 그런 이제 좀 험악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저 아시안게임 경기 결과 보도 때문에 잘 묻혀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치안 유지해야죠. 그렇지만 치안을 유지하는 것과 사람을 이렇게 쉽게 쏴서 살상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흔히 잡범이라는 표현 쓰는데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경범죄나 사소한 폭력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유치장에 하루 이틀 구금하고서 야단치고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금 저항하는 듯하면 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이게 치안 강화냐 살인 면허를 내주는 거냐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총을 쏴서 누가 죽었다면 그 경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예. 너무 심했다든가 이거는 뭐 월권이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가혹한 행위나 유혈 진압에 대해서 전혀 책임 추궁을 경찰이 당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 뒤에는 정권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 국가공안기관이 이제 딱 버티고 뒤를 봐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의 이제 설명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화려한 아시안 게임 뒤에 가려진 오늘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거기에 사람 목숨이 희생된다는 건 또 다른 더 큰 문제죠. 우리도 8688 아시안 게임 때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 정비해야겠다. 맞아요. 이게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오는데 하면서 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을 다 철거해버리고 노점상을 내쫓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철거 반원 경찰들이 마구 활동을 하지만 어떤 제재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행을 휘두르던 이게 흔히 말하면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총으로 쏘진 않았잖아요. 올림픽 해야 되니까 아시안 게임 해야 되니까 야 저리 가. 뭐 치안 유지 위해서 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88 올림픽을 앞두고는 데모 진압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마구 곤봉으로 때려서 머리가 깨지고 혹시 뭐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외신이 보도하고 그럼 안 되니까 오히려 좀 부드러워졌던 것도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민족을 억지로 통합하거나 침략해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복속을 시켰기 때문에 동티모르가 대표적인 예죠. 그렇죠.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독립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사실 침공해서 집어삼키는 바람에 또 수십 년을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독립은 또 했어요. 최근에는 수마트라 북쪽에 있는 아체주라든가 웨스트 파푸아 그러니까 파푸아 뉴기니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독립했고 그 옆에 있는 웨스트 파푸아 지역은 역시 인도네시아가 강제로 합병했는데 지금 분리 독립운동이 지하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 고문, 강간, 살인 이 비인도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번 아시안 게임 때 이제 또 폭발하는 거죠. 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던 그 정권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아시안 게임 치르면서 뭐 아주 국가주의적으로 아주 획일적으로 치안 유지라는 명목하에 뭔가를 휘둘렀던 거죠. 힘을 휘둘렀던 것처럼 여기도 이런 배경들이 있는 다 거군요. 있는 거죠. 유명한 사건이 2004년에 벌어진 인도네시아 최고의 존경받는 인권운동가 무니르 변호사 독살 사건입니다. 인권 감시단체를 맡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국영항공사 가루다 항공기인데 거기서 독극물을 탄 음료를 마시고 숨져버립니다. 무니르 인권운동가. 근데 항공기 안에서 독살 테러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엄청나죠. 항공기 조종사가 또 독을 탔어요. 독을 탄 사람이 조종사예요. 거기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촌 전체가 놀랄 만한 사건이라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이때 하필 쓰나미가 몰려와서 쓰나미 때문에 이 사건은 완전히 묻힙니다.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사건. 이런 이제 인권운동이나 노동운동 또는 과거사 적폐청산운동 또 국가안보기관, 국가정보기관 개혁운동 왠지 우리랑 자꾸 비슷해요. 이런 걸 펼치는 운동가들에 대한 테러와 살해, 권력기관의 탄압이 계속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더니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도네시아를 또 다른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 즐기면서 이런 그늘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보면 더 좋겠네요.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